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이번 게스트분 네. 테스트 하셨을 때 2번 나오셨어요? 네, 저는 바로 2번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2번 유형이랑 헷갈리는 좀 비슷해 보이는 번호들 구별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쓰는 간이 테스트는 그 행동 방식이랑 뭐 대처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행동 방식이 비슷할 때 좀 비슷해 보인다 겉보기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 방식 분류에서 보면은 1번, 2번, 6번이 같은 그 수능형에 속해요. 수능형이란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체제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내가 옳다고,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격형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일단 내가 적극적으로 얻는다. 이 사람들은 이제 3, 7, 8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퇴형이라고 있거든요. 후퇴형은 뭔가를 가지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 그냥 좀 거리를 두고 그게 이제 4번, 5번, 9번이고. 그래서 1번, 2번, 6번은 약간 모범생 유형이, 우리가 모범생 같다라고 할 때 이 수능형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릴 수 있고 1번, 2번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번호다 보니까 1번이 2번 날개가 크다든지 2번이 1번 날개가 크면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1번, 2번이 비슷해 보일 때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뭐 이거는 그때그때 봐야지 되는 거고, 뭐 정확하게 요거로 하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리트머스지 같은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2번이시니까 2번 입장에서 1번이랑 뭐가 제일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1번 날개기도 하시니까. 네. 근데 일단 그러니까 1번 날개를 써서 저도 이렇게 제가 어떤 원칙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혼자는 잘 지켜지는데 저는 일단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되게 쉽게 무너지거든요.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관계에서도 그게 본인이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거, 그게 더 끝까지 남는 것 같아요. 더 네, 중요하게. 훨씬 더 중요하게. 이거 우리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겹치는 내용이야. 이거 우리가 2번이 되게 모범생 같은데 의외로 맞아요. 이상한 선택하에서 놀랄 때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1번은 예측이 돼. 그러니까 1번도 물론 정말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상태가 안 좋거나 극히, 오히려 1번은 그냥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정말 끝끝내 고집해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지. 이렇게 막 의외의 행동을 들쑥날쑥하게 하는 건 1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2번은 의외로 자기가, 그리고 되게 그럴 때 있어. 자기는 2번이 되게 1번 같이 꼰대 같을 때 많아요. 사실 2번도 좀 꼰대 기질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남들한테 또 잔소리를 하면 얼마나 하게. 잔소리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런가 보다인데 본인은 그걸 너무 쉽게 여겨. 맞아. 그리고 되게 웃긴 건 1번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1번은 그거를 내가 지적하잖아? 그러면은 부정하거나 자기가 그랬다는 거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게 사실 되게 부끄러워. 워낙 원칙주의자니까. 근데 2번은 만약에 그걸 어겼다면 뭔가 관계 때문이었을 거거든.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미 좀 합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 그 자기가 그렇게 말을 잔소리 했을 때는 언제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이랑 6번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2번, 6번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근데 이제 6번은 2번처럼 다 퍼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머릿속으로 그거를 내가 얼마나 퍼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돌려줬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하고 있고, 내가 호구 잡힐 것 같으면은 끊어버린다. 근데 2번은 그거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2번이랑 6번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6번도 되게 2번처럼 잘 이렇게 주변 사람 잘 챙기는 6번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마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되게 자기가 퍼주는 거가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것까지 딱 계산을 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부분인데 왜냐면 저는 누굴 퍼줄 때 계산이 안 되거든요, 일단. 이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일단 당장 막 돕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일단 그 돕는 순간에는 막 그런 걸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받고자 그리고 그때 나서 그 생각하면은 네, 뭐 그쵸. 억울한 것도 있고 네, 그런 거지. 그 그런 거지.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약간 이렇게 행동이 먼저 나가는 편이라서 근데 이렇게 6번 친구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활달하고 되게 7번 날개 크게 쓰는 친구라 평소에 이렇게 막 별 생각 없이 그런 느낌으로 보였는데 이렇게 자기는 그걸 다 계산하는 거 내가 어디까지 퍼줄 수 있는 친구도 다 이렇게 단계가 있대요. 그게 근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그게 진짜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없다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처 방식이라는 게 이제 대처 방식은 내가 실망이나 상실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2번, 7번, 9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난 문제 없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2번, 7번, 9번도 겉보기에 헷갈리는 경우가 꽤 많은데 2번, 7번이 사실 되게 다르거든요. 7번 세상 드라이하고 2번은 세상 질척거리는데 근데 은근히 또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7번들이 본인들이 되게 그렇게 사실 7번은 알고 보면 좀 까칠한 때가 많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다고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그냥 되게 사람을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그러니까 내가 2번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2번이 보시기에 친한 친구도 7번이라서 네. 잘 아신다고 네, 제일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7번인데 일단 그 친구도 7번 치고는 그래도 되게 순종적인 부모님이 두 분 다 1번이세요. 목사님 가정인데 거기도 그래서 되게 그런데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둘 다 밝고 명랑하고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일단 누군가 이제 나한테 의존하는 거를 되게 극도로 싫어해요. 그렇게 되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저는 그거를 즐기는 면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일단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그거야. 7번은 남이 자기한테 집착하면은 진짜 극혐한다. 근데 2번은 남이 자기한테 집착하면 그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게 있다. 그거 생각해보면 구별이 되고 그리고 2번보다 7번이 남의 눈을 신경을 그쵸. 안 쓰죠? 네. 그리고 되게 그 7번은 자기가 어쨌든 그 고통에 빠질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할 때가 많은 게 평소에는 이렇게 주변 눈치도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러다가도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되게 무책임하다고 욕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걔는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 감정형이라 되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특히 내가 무책임하게 보여지는 거는 되게 극도로 피하는 편인데 그치. 근데 그 친구는 그래도 많이 그런 거를 7번 치고는 신경 쓰는 편인데도 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7번들은 정말 남의 눈 신경 안 써요. 2번이랑 달라. 본인은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2번이랑 9번, 사실 2번이랑 9번도 되게 많이 헷갈려요. 특히 9번들이 외향적인 경우에는 2번이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냥 사람 좋아하고 둥글둥글하고 남한테 잘 맞춰주고 사실 2번, 9번 제일 맞아요. 비슷한 면은 그거 있잖아. 거절 못하고 맞아요. 참다가 갑자기 터지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내가 볼 때 2번, 9번의 제일 큰 차이는 그 관계에 있어서의 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9번들은 되게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도 의외로 관계에 있어 수동적이야. 의외로 먼저 얘기 잘 안 걸고 먼저 연락 잘 안 하고 먼저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2번은 되게 얌전하고 내성적으로 보여도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경우가 많고. 먼저 말 걸고 먼저 이렇게 연락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내성적으로 보이는 그게 네. 너무 신기해. 저한테도 먼저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그럼요. 네, 용기 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거 말고 이제 또 헷갈리는 경우나 뭐 이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좀 코멘트 달아주시고, 통합과 분열로 가볼게요. 2번 유형의 통합의 방향은 4번 유형이고요. 이거 읽어보실까요? 자만심 있고 자기 기만적인 2번 유형이 건강한 4번 유형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존중하게 된다. 네, 이것도 이제 애니어그램 배우시고 특히 4번 남자친구 만나시면서 많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2번도 사실은 되게 감정적이고 감정이 예민하고 센치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본인이 그런 거를 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난 되게 올바른 사람이고 자기를 1번처럼 착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3번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4번 유형처럼 본인 마음에 약한 4번은 사실 그걸 너무 많이 봐서 탈인데 그렇게 되면은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2번 유형 분열의 방향은 8번이에요. 친절한 2번이 갑자기 8번처럼 공격적이 되고 남을 지배하려고 든다.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 인생에?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비통합 상태로 안 가는 경우도 있나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 그럼요. 되게 그럴 수 있죠. 8번스럽게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의식 수준이 되게 내가 그때 떨어졌었구나 이런 그 의식 수준 표도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공감이 가는 것들이 있는데 8번처럼 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향형이시다 보니까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2번이랑 8번이 은근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2번 유형도 남한테 사실은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어. 8번은 당연히 남을 네. 조종하려고 하는데 2번도 은근히 남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도 평소 2번처럼 그냥 이렇게 약간 몰아가는 느낌으로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분열 방향으로 가면 갑자기 독불장군 되는 거지 완전히. 그 중심 유형으로 좀 사람을 휘두르려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2번은 감정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그렇지, 해서 그렇지. 휘두르고 맞아요. 8번은 힘으로 하니까 맞아요.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내가 2번은 못 이긴다고 했잖아. 근데 그럴 때 2번들이 그렇게 할 때 되게 8번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독선적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논리를 되게 쉽게 무시하는 거지. 논리가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논리를 쉽게 무시를 못해. 논리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한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논박하면은. 근데 8번들은 되게 거기서 조용해. 내 말이 맞는 거지. 여기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거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면 사실 나는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래도 8번이 2번에 비해서는 그나마 논리적인데 좀 약하기는 해. 그렇지만 어쨌든 8번들도 그걸 되게 솔직하게 확 드러내. 그럼 나는 오히려 그게 편하다니까? 논리 안 먹히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얘가 있잖아. 1번이나 3번처럼 본인 논리적인 척 하는데 그래서 나도 논리적으로 되는데 나중에 다른 막 본능형이나 감정형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난 사실 더 힘들거든. 논리적인 척 하지 말라고 그냥. 논리적인 게 좋은 게 꼭 아니니까. 근데 사실 2번이나 8번이 그런 점에 있어서 비슷해. 이거는 아니야. 그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통하는 것 같아요. 의식 성장의 길 읽어볼게요. 2번 유형이 의식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애니어그램 이론에서 주는 충고들인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도록 하라.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그의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하라.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 반응에 연연하지 않는 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또 상대방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보는 거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여긴 친화성이 높으시니까 이게 될 건데 근데 2번 형들이 이런 경우 되게 많아. 그 사람 입장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도움을 주면서
잘 못 받아주면은 이제 화내는 경우가 너무 당황스러워. 그게 제일 당황스러워. 맞아요. 뭐 투머치 이런 것까진 좋은데 뭐 전혀 내 입장 생각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친화성이 낮으면 이거 캐치가 어려우니까 조금 힘든 것 같아. 다른 이들의 나름대로 애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기준만큼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며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쏟지 못한다. 이거. 음. 이번 유형이 네.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남들이 안 돌려줄 맞아요.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감정 표현을 잘 못하거나 그만큼 인간관계에 대해서 쏟을 에너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최근에 느낀 게 이렇게 남자친구랑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저는 거절을 잘 못하고 이왕 뭐 먹고 싶은 메뉴도 잘 말 못하고 이러니까 거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이 맞춰주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나는 취향이 이렇게 확고하지 않고 그 친구는 또 자기 취향 되게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니까. 그 친구는 싫으면 딱 싫다고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그게 또 나름 서운했었고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는데 저희가 커플룩 맞춰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옷을 그러니까 색 비슷하게. 근데 제가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옷이 핑크색 옷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가 핑크색을 옷을 맞춰 입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원래 핑크색을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은 나한테 많이 맞춰주고 있었구나. 그거를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몰랐구나. 근데 되게 말은 되게 그렇게 예쁘게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난 말이 중요한데. 네, 저는 예쁘게 말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나름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한 번 더 깨닫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핑크색. 약간 핑크색 좋아하신다고 막 잘 핑크 공주시다고. 그래서 핑크. 네. 2번이 핑크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내가 느끼기에 내가 아는 이제 2번 유형도 우리 이모 있잖아. 완전 핑크 공주거든? 소름. 왜? 우리 엄마 핑크 진짜? 좋아하고 진짜? 우리 언니는 핑크 좋아하고 아, 그래? 핑크를 좋아해. 근데 또 내가 아는 어떤 핑크 공주들은 6번도 많아. 그래서 내가 핑크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성격 유형이라기보다는 여성한 걸 좋아하는 약간 거야? 친화성 높은 사람들이 핑크색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럴 수도 들어.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핑크색이 따뜻한 엄마의 그치, 맞아요. 색깔이잖아. 모성의 색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더 사례를 연구해보겠어요. 난 핑크 안 좋아해. 지는 색깔이야. 근데 그 핑크 좋아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있어. 따뜻해. 우리 신랑이 핑크 그렇게 좋아해. 아 그래요? 친화성이 되게 높아요. 자신과 타인의 개인적 영역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존중하라. 먼저 나의 영역을 스스로 존중하고 거절을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영역에 대한 감각도 생긴다. 그 오늘의 닉네임 자체를 이제는 거절하고 싶은이라고 정하셨는데 거절 조금 예전보다는 좀 하세요? 사실 아직도 많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싫어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싫은 티를 좀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싫은 티라도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왜 못하는 거죠, 거절? 거절은 어려워. 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어렵긴 해.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 감정이 더 너무 잘 느껴지니까. 근데 거절해도 정작 그렇게 기분 안 나빠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그건 또 그래요. 네. 혼자도 다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거절이 쉬운 건 아닌데 나는 거절이 내가 맨날 얘기해. 나도 거절이 쉬운 건 아닌데 거절을 못했을 때 뒷일을 생각하면 그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그냥 지금 거절하는 게 낫지가 되는 거야. 어차피 그것 때문에 힘들 거잖아. 맞아. 그게 이제 나는 딱 계산이 되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 감정이 먼저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 기분 상할 텐데 이게 저는 먼저 그게 더 크니까 거기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거절하면은 기분 상해하긴 하지. 근데 이제 나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아니야 이러고 거절 딱 하고 말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서
나는 지금은 설명해. 내가 지금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게 서운하겠지만 이거를 이거 거절 못하고 질질 끌면은 나중에 우리 관계 더 틀어진다. 그래서 나도 거절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라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저도. 다른 남들을 돕거나 희생하는 행동을 할 때 자기 내면의 진정한 의도가 어떤 것인지 관찰하라. 이거 아주 잘하고 계셨고 아까 계속 얘기하셨고. 네. 이번 유형은 지나치게 퍼주고 나서 후회하는 경향이 있다. 몸과 마음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느낌에 관심을 기울여라. 퍼주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감사와 보답을 받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이거 느끼세요? 네. 이게 문제야. 그쵸. 치유 안 되더라고. 네. 어떻게까지, 근데 모르겠어. 그게 이제 그 과정에 상처를 입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사람이 깨닫고 보답을 하려고 해도 그게 계속 남아있다가 이게 울컥울컥 나오니까 또 상대방은 또 짜증나는 거야. 지난 일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충분히 사과하고 감사하면은 치유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겠죠? 그쵸. 보통 그렇게까지 충분한 사과를 받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받으면 괜찮아질 것 같긴 그쵸. 한데 또 사랑이 많으니까 되게 용서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처럼 차라리 더 있다가 용서를 해주시면 본인도 상처가 덜 남을 텐데 쉽게 해주다 보니까 맞아요. 상처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게 계속 나만 상처받다가 이제 이 사람이 한 번 상처받고 끝나니까 난 10번 상처받았는데 약간 그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 자기가 돌봐야지 되는 거죠. 맞아요. 남이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렇게 의식성장의 길은 이제 대부분 잘 하고 계신 걸로 나왔고 이제 마지막으로 궁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또 궁합에 대해서 데이터를 또 저 의식성장 길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네네네. 오늘 2번 게스트가 나온다고 해서 저도 되게 기대하고 나왔거든요. 저희 주변에 2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을까 고민하고 또 의식성장 그래 2번이 건강해지려면 4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살펴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방법 중에 뭐 명상도 있고 뭐 기도도 그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글쓰기, 뭐 잠시 멈추는 거 뭐 이런 건데 제가 좋은 책을 발견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인데 이거 쓴 사람이 간디 비폭력 운동에 영향 받으셔가지고 만든 거래요. 근데 이게 대화법인데 근데 이게 대화도 그냥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해하는 거니까 어떤 메커니즘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대화할 때 거기서 관찰을 하라 그래요. 관찰을 하는데 그냥 내가 해석한 관찰 말고 정말 보여지는 관찰을 하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관찰을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는 좀 애니어그램이랑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거기에 내 해석을 첨부해서 그거를 사실이라고 내가 인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되게 왜곡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의 사실, 내가 뭐 해석이 첨가되지 않은 걸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내 느낌을 내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느낌들은 다 밑에 기저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를 살펴보는 도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이걸 해요. 뭐냐면 그로그 카드라고 해가지고 게임이라고 돼 있는. 되게 좋아요. 카드인데 이게 욕구 카드랑 느낌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먼저 찾고 느낌을 먼저 찾고 그 느낌의 욕구가 뭔지를 찾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어쨌든 자아성찰이 돼야 내 느낌이랑 욕구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애니어그램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지만 2번한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자기 들더라고요. 욕구를 잘 모르니까. 몰라. 근데 이게 저희 교회에서 같이 성도님들이랑 해보면요. 되게 신기한 게 장형들은요. 느낌을 느끼라고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짜증, 분노 막 이런 거를 해요. 근데 음.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정형들은 서운했다. 막 이런 감정들을 느끼거든요. 같은 일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그 욕구가 다 다른 거예요. 화난 사람은 자기 맘대로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서운했던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 자체가 다른 거야. 근데 그걸 다르지. 아는 것 자체가 저는 자기를 좀 볼 수 있는 도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용도 쉬워요.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네, 자기가 자기 그거를 표현하려고 해도 잘 못하니까 이런 거에서 찾아가기 쉽지. 맞아. 그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느낌을 우리가 되게 많은 느낌이 있는데 느낌을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여기서 막 골라보는 거예요. 근데 느낌을 소리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느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기상나팔처럼 그냥 소리만 낼 수 있는데 이걸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향곡처럼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느낌을 잘 표현하면 욕구도 더 잘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8번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는데? 맞아요. 약간 자기 그러게요. 감정 무시하는 네. 스타일 애들한테. 궁금하다. 나도 해보고 싶다. 나에게 느낌이 있긴 할까? 그러면 되게 궁금하네.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능한 저희가 답변을 모두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김현경 어느 별에서 왔니를 검색하시면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김현경 검색하시면 작가님 블로그, 페이스북 어느 별에서 왔니 검색하시면 방송 페이지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있고요. 구독하기, 이웃과 팔로우 누르시면 방송 관련 소식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감사합니다.